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평택 삼성 소식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자뉴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김석준 소장님 모셨고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아리백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뭐 아리백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 소장님께 제대로 이 아리백이 뭐고 저희한테 어떻게 중요한 건지 요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뭐 전문적으로 깊이는 아니지만은 이 아리백하고 우리 삼성하고 우리는 고독에 살기 때문에 삼성이 흥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길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R200 리뉴어블 에너지 100%인데 이게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100%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뭐 어떻게 이상하냐면은 국가 간 협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 미국하고 뭐 유엔이 이런 여러 나라들의 협약이 아니에요. 이게 참 독특해요. 그래서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예요. 기업 간 협약인데도 이게 아주 유효한가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주에 그 신문에 난 것처럼 BMW하고 볼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BMW하고 볼보가 아리백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이 아리백을 달성을 못할 것 같으니까 계약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국제적 기업 간의 협약 프로젝트예요. 이 국제적 기업의 이 프로젝트에 대략 400개가 좀 빠지는 기업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백을 할 만한 회사니까 다 대기업이죠.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안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리백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구매, 그다음에 이렇게 조달을 하든가, 만일 직접 구매를 못했을 때는 아리백을 하는 그거를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구매 혹은 생산 조달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리백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근데 조력발전도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살던 안산 시화호에 조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이 시화호수가 썩었었는데 거기다 이제 저 방조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는 발전을 안 하고 내려갈 때만 발전을 하거든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몇 개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무슨 이런 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는 게 없고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 전기가 생산된 양이 얼마나 한 40만 가구가 1년 쓸 수 있는 전기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받아다 쓰고 있나요?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안산에 가면 이게 이제 조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나래 휴게소라고 저기 어디야 그 남산 타워처럼 그렇게 구경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CF100을 얘기를 하거든요. 유엔에서도 살짝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구글에서도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CF100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자력 발전소하고 수소 발전이 들어가거든요. 원자력 발전은 저희가 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청정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 정부에서는 30%를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걸 21%, 20%대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원자력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CF100이 아리백을 대체할 수 있다면 세상 편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 기술도 많으니까 이걸로 또 그다음에 요즘 수소 발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세요. 세계적인 기업은 아리백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 나라 자체에서는 CF100을 지금 밀고 있다고 하니까 기업체에서는 좀 우왕좌왕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업에서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에서는 요게 안 되고 요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에너지를 조달하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죠. 그런데 아리백은 사실상 국제 표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삼성이 이제 아리백을 달성을 한다고 2050년까지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2030년까지 해야 돼요. 2030년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린워싱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요.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걸 진정한 아리백을 달성하기 힘드니까 약간의 네. 꼼수를 써서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백은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네. 마크 피어스라고 클라이밋 그룹의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거예요. 아리백 대표. 뭐 국가대표도 아니에요. 네네. 그냥 어떻게 환경단체의 그 대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네. 저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원래는 30%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를 21%인가 이렇게 20% 이렇게 낮췄어요. 네. 실수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당장 보세요. BMW하고 볼보가 우리나라 네네. 기업하고 계약을 깨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MBC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월 22일 날 MBC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한국이 네. 실수하는 거라잖아요. 네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전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전은 아리백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보고 쉽게 얘기하면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100% 목표예요. 네. 삼성은 2050년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실제는 2030년까지예요. 네네. 우리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2030년 얘기 자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삼성이 5년 안에 네네. TSMC를 따라잡아야 돼요. TSMC 아리백 거의 다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TSMC는 섬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많이 했어요. 바다에다가. 저희도 반도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쪽에 서남 해안 쪽으로 신안인가 어느 쪽으로 네네. 대규모 풍력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은 TMC는 어떻게 했냐면 네. 이 섬이니까 이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을 대만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 기업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몽땅 다 사들인 거예요. 그걸 사들이고 대만 정부에서는 이 전력만 공급을 하고 이런 거에 비용의 90%를 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이 아리백은 대해서는 그저께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네네. 삼성이 아리백을 정말 2030년 아니면 2050년에 달성을 하려면 이 서해안 쪽으로 네네. 여기는 수심이 낮잖아요. 네. 섬들이고 무인도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데다 대규모 풍력 발전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전력을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리백은 대표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이거든요. 네네.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네. 밤이면은 어렵죠. 전기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풍력은 바람만 불어주면 되거든요. 바람만.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그냥 이렇게 임야라든가 이런 걸 막 난개발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은 그렇게 환경 피해를 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밀면서 이 아리백을 피해서 CF100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실수하는 거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해요. 이거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그 뉴질랜드하고 그쪽에 있는 남태평양 중앙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예요. 투발루. 조그만한 나라예요. 네. 이 외무장관이 물속에 들어가서 반바지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기후 위기를 네네. 아리백은요. 핵심이 뭐냐면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를 자꾸 쓰다 보니까 네네. 지구가 전부 다 뜨거워지고 올해 여름 엘니뇨, 라니뇨 때문에 난리 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좁아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라가 명색이 나라인데 이 폭이 있죠. 네. 좁은 데는 6m래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투발루의 유일한 공항인데 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수면이 높아지니까 공항이 물에 물에 잠긴 찼구나. 거예요. 네. 여기서 서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해발 고도가 네네. 4m라요, 4m. 그러니까 바다 표면하고 네. 육지하고 4m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태풍 오면은 보통 파고가 5m, 6m 그러면 네네. 그냥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후 위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투발루예요. 제가 저희 딸 책 제목이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딸이 기르는 고양이 이름이 투발루고 예. 자기가 사는 나라가 투발루인데 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투발루를 떠나려고 해요. 그 집이. 맞아요.
떠나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딸이 하는 말이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화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경자님하고 매치가 잘 됐네요. 그래서 이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바닷물 차오르는데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쪽에 그 남태평양에 뭐 퉁가라든가 투발루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이런 데다 막 뚝을 쌓아요. 네네. 방조제 같은 걸 쌓아서 바닷물이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백의 네. 가장 사실은 핵심은 기후변화예요. 네네. 지구를 지키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원자력이라는 건 이 원자력은 원전은 일단은 생산이 될 때는 깨끗하고 이러지만은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아요. 사고가 나서 터졌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쪽에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러죠. 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평택은 서해안이잖아요. 네네. 서해안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중국 있죠. 네. 중국은 그쪽이 동해안이잖아요. 네네. 원자력 발전소가 40몇 개가 거기에 있어요. 아, 동쪽에. 혹시라도 저기 중국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한다 그러면요, 우리 서해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전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으로 갔었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되게 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리백의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아리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리백이 사실상 국제 표준이 돼버렸어요. 저거 안 하고는 우리나라 기업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명분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자기 기업을 키우려고 자기 기업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지키겠다는 건데. 저기에 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념이 너무 여기 보면 확실하니까. 아리백에 지금 참여한 전 세계 기업,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이게 385개예요. 근데 CF100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는 7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글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엔도 살자 그러는데 유엔에서는 지금 아리백이 너무 대세로 나오는데 유엔에서 CF100을 과감하게 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리백을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상 아리백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CF100, CFE라고 얘기돼요. 카본 프리 에너지. 이게 똑같은 얘기 이렇게 되는데 원전을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아니면 원전을 더 부흥시키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에 불과해요. 지금 당장 평가는 그래요. 이게 평택하고 지금 평택 삼성 반도체하고 어떤 영향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삼성이 이것도 JTBC에 나오고 이거는 어디에 방송에서 나온 건데 삼성이 아리백을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쓸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군요, 진짜. 예, 재생 에너지가 여기에 보면은 2050년까지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20%밖에 못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21년에 전기를 얼마를 썼냐면 2,576만 그러니까 2.6 기가와트라 그래요. 2.6 기가와트 정도를 썼는데 재생 에너지는 500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의 20%밖에 20.48%밖에 못 한 거예요. 한 2년 지났으니까 20 한 몇 프로 됐겠죠. 절대적으로 못 해요. 근데 우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게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도 여기 아리백을 달성 1등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 삼성이 527만 이걸 메가와트를 썼잖아요. 얘네들은 47만 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아리백을 달성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발생하는 거에 이 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삼성이 다 갖다 쓴다. 네. 그러면 대충 맞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삼성이 쓰고 있는 21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6기가와트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대략 한 2.7, 2.8기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삼성한테 다 몰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혹시 외국에서 저희가 그걸 살 수 있도록 외국에서 그걸 파는 회사?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회사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공부를 하다가 네. 중국은 저쪽 그 신장 쪽으로 가면은 저 사막이 많잖아요. 못 쓰는 땅이 많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값 때문에 그래요. 그만한 땅이 없어요. 네네. 근데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들이 많잖아요. 네네. 지난주 뉴스에도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소를 또 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전기를 전력선을 이용해가지고 네. 사오면 어떨까? 중국이 저희한테 경쟁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줄까 모르겠네요. 저기 제주도에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네.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어떤 때는 이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제주도에 쓰는 양을 초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발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법이 그런가요? 아니요. 제주도에서 쓰는 양이 우리 여기 육지에서 제주도로 가는 전력선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남는 전기를 다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제주도에서부터 적어도 목포까지 또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주도에는 그 풍력 발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 에너지보다는 풍력 발전 서해안이나 남해안, 네. 무인도로 쪽으로 해서 아니면은 풍력 발전을 그렇게 제가 재작년에 대관령을 갔거든요. 대관령 가면 풍력 발전이 많아요. 네네. 그 밑에까지 차도 타고 가봤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네. 그래서 소리가 윙윙 나요. 윙윙 나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땅에다가 크게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해상 풍력 발전소는요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빠지선 같은 데다가 네. 이거를 풍력 발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파도가 친다거나 뭐 이럴 때 위험하지 그 않을까요? 정도는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삼성이 네.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제일 값싼 게 원자력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그 발전 단가라 그래요. 단가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너무 유리하겠네요. 거기가. 네, 그래서 외국에는 그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게 수력이나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당연히 아리백을 달성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태양열 발전소 하려면 이렇게 판 보시잖아요. 네네. 그 솔라 까만 판. 까만 판. 그거 세계적인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네. 하나 그 에너지인가 뭔가 거기서 우리 평택에서 조금 더 가면 음성의 공장이 있어요. 하나가 그 태양광 에너지 이 판을 생산을 하다가 세계적인 1위 기업이 부동가 뭔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걸 네. 인수를 해버렸어요. 하나가 1등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국제적인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표준 사실상. 네. 국제적인 표준을 하면 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역 장벽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벌써 뭐 네, 벌써 뭐 BMW나 볼보에서 나타나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가 왜 이걸 걱정해야 되냐면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아리백을 달성 못하면 당장 반도체를 못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평택시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뭐 이렇게 평택시에서는 또 수소 발전을 하는데 수소 발전은 또 아리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원자력 쪽하고 아까 그 뭐였죠? CF100 쪽에 있더라고요. 예, CF100 쪽으로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평택 저쪽에 이제 평택강 쪽으로 바닷가 가봐도 그 못 쓰는 땅 그 갯벌들이 많잖아요. 네. 그 저기 그 새만금처럼 이걸 막자는 얘기가 아니라 갯벌은 그대로 두고 바다에 수심이 뭐 한 5, 6m 되는 데다가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평택에 살면은 뭘 하시냐면은 오후 되면 바람이 샥 들어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물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조수 간만에 차 때문에 물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바람이 같이 불어요. 저는 항상 느껴요. 그러면 그 바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풍력 발전을 해야죠. 근데 그 풍력 발전을 저기 뭐 태백산맥의 그 대관령이라든가 영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산에다 하면 그 환경에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지금 최적이거든요. 막 무인도라든가 아니면 다도해 같은데 섬들에 이렇게 쫙 있는 지역들. 그러면 풍력 발전을 하면은 그 지역 사회에다가 한전에서 돈을 또 많이 주거든요. 신안 무슨 돈가 거기는 1년에 한전에서 돈을 많이 준대요. 그럴 때 외지에 나가던 젊은이들이 들어온대요. 그래 일석이조의 3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벌어져야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로지 원전이에요.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평택에 있는 삼성이 어쨌든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뭔가를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가 하고 그러니까 있는 TSMC가 그 풍력 발전을 외국 회사들이 생산하는 걸 전기를 전량 매입하는 것처럼 삼성이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삼성도 안타까워. 왜냐면 저 신안이나 이런데 신안은 또 이렇게 전기를 끌고 오려면 멀잖아요. 그럼 요 가까이에다가 여기 뭐 당진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해라. 그러면 전기를 우리가 다 사줄게. 나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관계자분 들으셨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서양에 딱 가보면 드러나는 갯벌들 그걸 메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봇대 세워가지고 풍력 발전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물론 소음이나 이런 게 자연에 끼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관광처럼 그런 효과도 좀 있더라고요. 대부도 아시죠? 제가 안산에 살았으니까 안산이 대부도로 이제 갔잖아요. 안산에 가면 대부도에 풍력 발전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대부도 전기를 다 커버한대요. 아니 저희 조카도 보니까 그 풍력 발전이 멀리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날개를 잡은 것처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당연하죠.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대부도에 가면은 궁평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누에섬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풍력 발전을 딱 했는데 저도 가끔씩 거기를 갔는데 해 질 때 딱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나름대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라에서는 어차피 원전으로 지금 완전히 뭐 가니까 그걸 돌려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 소장님 삼성이 반도체 1위 기업이 됐어요. 아리백은 달성 못했지만 반도체를 필요하는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그래도 그 반도체를 사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이 1위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될 거라는. 삼성이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아까 저 BMW나 볼보처럼 규제가 들어오는 거는 맞다고요. 투발루 장관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그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후 위기 지구를 지키자는 얘기는 뭐 애들도 알고 어른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세를 거늘 수가 없어요. 그런 저는 만일 이런 거에 대해서 삼성이 만일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서해안에 요 가까운 데다가 풍력 대단히 발전지 그 제한을 해라. 그러면 우리 현대중공업 같은 데도요. 배 만드는 회사잖아요. 풍력 발전 이 날개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요. 다 갖춰졌네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거 만드는 거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삼성이 아까 삼성이 전기가 1년에 21년 기준으로 대략 한 2.6 기가와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삼성의 저기 평택 캠퍼스에도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용인에도 얼마 필요하니까 대략적으로
5기가와트 정도 네. 해놔라. 그럼 우리가 다 쓸게. 네네. 제한서 내면은 우리 풍력발전소 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열심히 하겠죠. 하죠. 그러면 팔로가 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네네.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이러면은 네. 서해안 쪽에다 대단히 풍력 발전하면은 꼭 끌어들어오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불과 몇 년 안에 네. 다 마무리가 되죠. 저는 삼성도 너무 정부 바라보고 봐봐야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네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해야죠. 네네. 제안서를 내야죠. 제안서를 내면은 뭐 현대중공업에서 그거 만들고 설치하고 이런 건 다 된다고 봐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네요. 아리백이 정말 이렇게 들려오기는 들려오는데 뭐지? 모르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네. 중요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근데 삼성전자 하나만 해결해가지고 되겠어요? 네, 전체 SK 하이닉스도 있죠. LG전자도 있죠. 우리나라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살려야 되는데 네네. 속된 말로 그 서해안으로 쫙 다 풍력가스 발전소를 깔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CF 100을 쥐고 네. 저걸 좀 대체할까 이런 꼼수 부리는데 아닌 거죠. 기후 위기는 점점 더 급박해지거든요. 네네. 아, 네. 이게 좀 잘 해결이 돼서 저 같은 이게 정말 네. 60대 넘은 이 공인중 여사가 이걸 걱정을 해야 될 네네.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 기후에 대한 거는 가정도 그렇고 예. 회사도 그렇고 다 걱정이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네. 올 여름 전기요금 올렸잖아요. 네네. 올 여름 저 아마 에어컨 작년보다 2배는 아마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니까 예. 다들 그거를 또 감당해낼 이 체력이나 뭐 이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자 뉴스에서 유튜브를 한 지 거의 한 2달 됐잖아요. 네네. 2달 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 네. 여기 삼성에 대해서 우리 특히 평택 캠퍼스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네. 신문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놨지만 땅집고가 유명한 부동산 포털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저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에 대해서 뒤늦게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네. 내용이 엉터리예요. 아.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걔네들도 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내 걸 갖다 쓰든가 그러지. 여기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나타났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리백은 이 정도 하면은 네네. 만약 삼성에서 전화 오면 제가 저 서해안 바닷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거 한번 또 얘기해 보시자고요. 네네네. 우리 매주마다 이게 네. 구인 광고를 보는데요. 네. P3에서 P4로 이동을 하는데 네. 사실상 슬로우 다운은 제가 어제 김덕사 대표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슬로우 다운은 그 의미가 거의 퇴색이 됐어요. 네네. 의미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9월 마지막 주가 추석입니다. 네. 그때까지 슬로우 다운은 유지가 되고 네네. 추석 쉬고 나서 지금 현재 평택 캠퍼스에 일하는 인원이 기술인들이 네네. 한 4만 명이래요. 그러면 작년 10월, 11월에 비하면은 네. 그때가 삼성까지 합쳐서 네. 6에서 7만 명이었거든요. 네네, 7만. 그러면 지금 대략 한 2만 명이 떠났어요. 네네. 그런데 추석 쉬고 나면은 다시 북적북적해질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 김석사 대표님이 그래서 네. 지금 방을 옮겨가면은 다음은 몇십만 원이라도 싸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덕 신도시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 2번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옆에 제가 작년에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협택에 사시는 분인데 네. 추석 이후를 대비를 해서 연장을 한 거예요. 당분간 몇 달 동안 뭐 조금 더 주는 거 네네. 신경 안 쓰고 네. 12블럭 가까운데 좋은데 방 넓은데 네네.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이렇게 삼성물산팀이 P3거든요. 네네. P3 지금 마지막 조금 남은 거거든요. 회사 이름도 나왔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일이 조금 힘든 거예요. 준전공이니까 완전히 기술 없는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이죠. 네. 나이도 여기 보면은 20에서 35세. 네. 평택 캠퍼스에는 20에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64년생까지. 네네. 근데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나이 규정이 있어요. 어떤 데는 45세, 어떤 데 네네. 여기 같아는 35세, 어떤 데는 60세 이렇게 나와요. 나이 규정이 좀 더 타이트해진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준전공이니까 네네. 기술자죠. 네. 기술자인데다가 일이 조금
좀 세밀하고 조금 좀 기술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늘 했던 거 화재 감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뭐 기술도 없고 소화기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네네. 건강한 60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쭉 되게 P3 복합동리에 전기실에서 일하는데 네. 여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구인 광고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성격이 원만하신 분이면 좋겠네요.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거절한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네. 팀 내 분위기 흐트리시는 분은 사양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슬로다운을 인원이 좀 줄었잖아요. 네. 줄면서 사람들 좀 걸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안에서 얘기 들어보면 별 또라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네. 팀 내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급했으니까 예. 무조건 오세요만 했는데 예, 지금은 안 좀, 그래요. 네. 지금 사람을 골라받아요. 네네. 골라받이 이렇게 되고, 전에는 요렇게만 내는 것들이 많았는데, 뭐, 네네. 식구가 되고 오래 함께 하실 분. 왜냐하면 3기 끝나면 4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3기에서 팀홀로 맞춰서 4기로 넘어오고, 요런 구상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네. 여기는 또 여기는 P3에 네네. 세방 덕트팀인데 세 방이 4기 그 내부 설비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 한 달 전에 벌써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네네. 4기 그 철야를 하려고 사무실을 900평을 얻었어요. 고덕에서 900평짜리 사무실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거 얻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네. 여기도 보면은 여긴데 6월부터 처리한다 그러죠. 네네. 근데 여기는 카톡 아이디예요. 카톡 아이디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화재 감시자는 늘 해요. 네네. 똑같아요. DHR 여기는요. 그냥 수시로 올려요, 수시로. 요 하는 팀이, 한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사람이 계속 필요한가 봐요. 예.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네. 다시 반도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제 슬슬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시작이 네네.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화재 감시자는 이 뭐 SG 스텝스라든가 여기하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는 이거 아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임카드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네, 많이 계속, 필요하니까 지금 네, 예, 정보를 네. 인력 정보를 계속 이제 받아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받으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네네. 분노 조절 장애자가 아닌 좋은 사람을 네. 뽑아서 숙련을 시켜서 4기, 5기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아. 그리고 5기도 가설 가설제 뭐 건축한다고 네. 벌써 그런 것들도 뜨더라고요. 이제 3기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예, 3기는 거의 4기가 마무리. 이제 북적북적 할 것 같고, 예. 5기는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는 네, 것 같고, 서서히 준비해요. 네네. 물결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것 예. 같네요. 네. 그래서 고덕신도시가 어려운 게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데 네네. 6월이잖아요. 6, 7, 8, 9.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한 4개월 요 정도를 잘 견디면 9월까지는 9월 말이면 이제 추석이고 그냥 10월부터는 아마 고덕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아파트 값은 뭐 이미 좀 회복이 되는 단계고 네. 제일 문제는 저기 앞에 삼성 앞에 있는 그 투룸, 쓰리룸, 뭐 네네. 포룸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겠죠. 네네. 거기도 뭐 이제 접근성 때문에 앞으로 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 저희가 들고요. 이제 네. 고덕 신도시 건물주택이 프로젝트 네네. 1호가 이제 오늘 터파기 들어갔고 네. 2호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네네. 그 건물이 준공되는 타이밍하고 네. 고덕 이제 삼성 평택 캠퍼스가 채워지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지죠. 너무 저희는 시기를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았어요. 네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네. 괜찮은 땅들이 네네.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네. 이제 고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추석을 잘 보내시면 그 뒤부터는 네네. 아주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뉴스였습니다.